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의연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뒤 김 위원장의 첫 공식 행보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상현 기자, 주목했던 것과 달리 미국 대선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요? 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중국 인민지원군 열산응원 참배 이후 25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제20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11월 15일 당중앙연대 본부청사에서 소집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평양의학대학에서 적발된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과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이 강조됐고요.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생활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됐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과 방역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더욱 보강할 때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됐습니다. 북한 금연법 채택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기도 했잖아요. 흡연 장면이 나올지도 관심이었습니다. 네, 회의를 주재하는 김 위원장의 책상에는 재떨이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재떨이 뒤로 담배로 보이는 무언가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떨이에 담배를 핀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네, 흡연 장면 보도, 북한 TV도 달라졌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죠.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 TV에는 그동안 김 위원장이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담배 피는 모습이 종종 보도됐잖아요.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지 않은 건지 보도만 되지 않은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강화한 금연법을 채택한 만큼 김 위원장의 흡연 장면 방송이 확연히 줄거나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북한 방송에서 가상현실 게임 제작업체를 조명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놀이기구나 오락기기 등을 유희기제라고 부르는데요. 유희기제 제작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소개물을 통해 가상현실 게임과 3D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조명 축전에서 입체 영상 기술을 선보인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제작한 영화가 나오는데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해 돌진하고 화면을 뚫고 나오는 공룡에 관객들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유의기제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자세가 뒤로 젖혀지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특수 안경도 쓰고 있고 의자가도 저렇게 움직이는데요. 여긴 3D 영화관인가요? 네, 북한은 지난 2013년 능라 입체 율동 영화관을 개관했는데 이곳에서 3차원 입체 동영상을 상영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화면과 의자의 움직임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상영하는 영화 가지수도 적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입체 율동 영화와 게임기 같은 오락 프로그램을 해마다 10편씩 만들고 가상현실과 3D 영상 구현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자랑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새삼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북한 매체는 누구나 문명한 생활을 지향하는 요즘 사회에서 유희기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늘고 있다면서 이런 유희기제를 만드는 첨단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분야를 딱 자체 힘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자 국군의 사보전동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주민 여가 생활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해 복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한 연구소는 지난 태풍으로 북한 경제의 핵심 지역인 검덕지구의 손실액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검덕지구를 비롯한 수해 지역 복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덕지구 피해복구 전투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이 충성의 덜격전, 과감한 전격전에 벌려 한 달은 실이 걸릴 것으로 예정됐던 공사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완성했습니다. 살림집 건설과 주택지구 정비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검덕지구 이외의 다른 피해 지역에서도 보도블록을 깔고 가로등을 보수하는 등 주민생활 관련 시설을 개선하면서 민심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회의에서는 국제 정세가 아니라 평양의학대학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네, 평양의대에서 엄중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최고 명문의대 평양의대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북한은 왜 지금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을까요? 최유찬 기자가 그 퍼즐을 맞춰봅니다. 지난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 비상방역 강화 문제와 함께 평양의대의 범죄가 중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하지만 북한은 평양의대가 저질렀다는 이 엄중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양의학대학은 북한 최고의 의료진 양성 교육 기관입니다. 또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는 전염병 관련 연구와 방역 물품 공급 그리고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양의대가 저질렀다는 잘못이 도대체 뭔지 여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교육기관들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날 회의에서 교육기관들의 비사회주의적인 행위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평양의대가 입시 부정 등 교육 관련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 자제의 입시 특혜 문제를 다룬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한 상황. 지난 2월에는 당 간부 양성교육기관에 비리가 적발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 간부 양성기관의 일꾼들 속에서 반려된 비당적 행위와 특세, 특권,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이 집중 비판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물림하듯이 이제 대학에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관행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민심 차원에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개선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는 모양새일 수도 있습니다. 평양의대는 항바이러스 관련 의약품과 소독수와 같은 방역 물품을 개발해왔습니다. 평양의대가 개발한 의약품 분배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역에서 아마 핵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텐데 이 기관이 어떤 특권, 특혜 뭐 이런 부분들을 저질렀을 가능성.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로나 방역 물품을 그것도 외부의 도움을 받지 말고 모두 국산화해 공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분배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반당 반인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이제 언급입니다. 부정부패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당 창건일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언했던 평양종합병원 건설 목표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종합병원 건설 사업 조직 중 기술 및 운영 준비 분과에 속한 평양의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양종합병원이 현재 뼈대만 올라가 있고 의료기기나 또는 물품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개원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양의대가 제대로 호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거기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을 찾아 현장 간부들을 심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설비 자재 보장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으며 북한은 평양의대가 저질렀다는 범죄의 내용에는 침묵했지만 책임 추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신서 처리,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습니다. 신소처리, 즉 제보된 비리를 묵살하거나 축소한 노동당의 관리감독 책임 부서들과 그 책임자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했거나 감시를 게을리한 사법 검찰,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 경찰 정보조직까지 모조리 책임을 물은 겁니다. 책임 추궁은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인적 청산과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비리를 대중들에게 공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원이나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즉 자신은 주민 편에 서서 특권층의 비리를 단죄하는 개혁적인 지도자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체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권층과 간부들의 비리와 기강 회의에 대한 매서운 책임 추궁은 엄격한 코로나 비상방역 국면에서 주민 전체에 대한 기강 잡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0일 전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내년 1월 초 8차 당대회까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회 통제적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눈물로 주민들을 다독이며 애민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김 위원장. 이번에는 권력층에 대한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나선 김 위원장의 극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상암동에선 특별한 가요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창작가요제 결선이 있었는데요.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음악과 공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의 문화 비축기지. 젊은 뮤지션들이 3355 무리를 지어 하나 둘 모여듭니다. 통일부와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기원 창작 가요제, 이름하여 통일로 가요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화이팅! 모두 84팀 중 동영상 예심을 거친 30개 팀이 밤늦게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팝, 락, 발라드, 그리고 국악과 힙합까지.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들이 가을밤을 수놓았고 전문 음악인들로 꾸려진 심사위원들의 고민 끝에 16팀의 결선 진출이 가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지난 주말, 상암동의 한 공개홀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선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의 결선 공연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무관중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감상해 보시죠. 통일된 뒤에 아이들이 주고받을 만한 대화를 재기발랄하게 노래한 3인조 어쿠스틱 밴드.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딸을 낳았는데요. 저희 딸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너무 목소리도 좋고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곡인 것 같습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제인 만큼 국악을 접목시킨 장르가 가장 많았습니다. 장르를 따져보면 뭐 햄버거랑 김치 섞인 것 같아요. 김치 햄버거 먹은 것 같은데요. 힙합 장르 중 유일하게 결선에 오른 이 노래는 천천히 가다 보면 통일은 올 거라는 메시지를 이른바 힙한 감성으로 전했습니다. 통일은 준비된 자에게만 오지만 성급할 필요는 no. 풍경을 즐겨 루저들 구경도 즐겨다 우선은 길내는 불안과 불만. 16개 팀 중 마지막 순서라 3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 북한과 인접한 파주와 문산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3명으로 이뤄진 합창팀으로 예선 때 마이크 고장으로 당황했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히 결선에 오른 귀여운 강팀입니다. 마지막 팀이에요? 네. 긴장되겠다. 자, 오늘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1등상입니다. 1등에서 소고기 먹는 거. 화이팅! 화이팅!
이 귀여운 강팀은 결국 최우수상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력할 차례인가봐. 다 같이 소리쳐 만세라고 통합버스 만세. 공동 개최 가요제여서 대상도 두 팀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대상엔 이산가족의 슬픔을 애잔하게 표현한 무명의 인디밴드가 선정됐습니다. 잊으려나 저자려나 혼내지 못해 하나 되는 한평생 목숨 걸고 지켜보고 싶던 우리 할아버지. 저희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던 지점이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상을 받게 돼서 저희가 앞으로도 음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또 하나의 대상은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소소한 일들을 재즈풍의 멜로디로 통통 튀게 연출한 3인조 팝 재즈 밴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우리 만나게 될 날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우리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맛집에도 같이 가고 싶어. 지금 좀 저 약간 막 현실인가 꿈인가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딱 뜨면은 막 대회날 아침이면 어떡하지? 막 그런 심정입니다. 참가자들의 통일에 대한 젊은 생각들과 수준 높은 음악 실력은 심사위원을 맡은 뮤지션들을 놀래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통일을 정세대들이랑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느껴요. 훨씬 더 가볍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같은 게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음악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올해 창작 가요제엔 20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서울시와의 공동 개최로 이전보다 수상팀과 상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창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 또 상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관에서만 주도해서는 어렵거든요. 범시민적인 어떤 평화와 통일의 어떤 저변을 넓혀나가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 지지하고 응원할 계획입니다. 하나를 위한 노래, 하나를 향한 연주. 그 의미 있는 선율과 노랫말들은 공감을 얻고 희망을 품으며 그렇게 큰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참 약속다 약속해요. 이제라도 하나 되어 더 이상 슬픔 없기를. 나 기다리는 그날 우리가 바라는 그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 온 땅에 평화로 수놓는 그날에.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지난 월요일 11월 16일이 북한에서는 특별한 날이었다고요? 네, 바로 어머니 날이었죠. 이런 날까지 만들고 보면 북한도 여성, 특히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꽤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북한 어머니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죠.
네, 우리나라는 1956년에 이제 어머니날을 처음 제정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산업화라든가 핵가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가족이 이제 붕괴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날을 제정을 했는데 그럼 왜 아버지날은 없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973년에 이제 그 어버이날을 제정하게 되면서 기념을 하게 됐죠. 네, 북한은 아버지들이 그런 뭐 불만을 제기하지 않나 봐요. 왜 어머니날만 있죠? 사실 그럴 수 없죠. 이제 북한에서는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 큰 테두리에서 보면 수령, 지도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날이 없다고 남성들이 불만을 부릴 수 없는 거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네. 그렇군요. 올해 어머니날을 전후해서 북한 뭐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대대적으로 관련 소식을 내보냈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11월 16일 노동신문에는 이렇게 어머니날을 축하하는 기사가 실렸고요. 방송에선 특집 프로그램이 잇따라 전파를 탔습니다. 네, 어머니날 축하 공연을 관람하는 여성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꽃을 선물하는 영상도 소개됐습니다. 어머니날이면 어디서나 손에 손에 꽃다발과 기념품을 들고 어머니를 축하해주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꽃들 중에서도 이 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가지고 어머니를 축하해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꽃을 선물하네요. 요즘 꽃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머니날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니날을 만들면서 아마 이제 북한이 각 곳에 있는 시장들에 꽃집도 생겼어요. 근데 꽃 가격이 요즘 또 비싸진 게 예전에 아마 한 10,000원 정도 하던 걸 12,000원 정도에 그러니까 꽃 다발이지 한 서너 송이 네네. 있는 거 장미꽃 한 송이는 6,000원 정도 쌀 1.4kg, 5kg 정도 살 수 있는 네. 비쌉니다. 선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하죠. 안 주는 게 조금 이상하죠, 지금은.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머니날은 언제 생긴 건가요?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5월에 제정을 했고요. 그해 11월에 어머니날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7년 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네. 제정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아무래도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식량 위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이 많은 힘듦을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가족이라든가 그 국가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여성들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생한 여성들에 대한 이제 위로도 좀 필요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많아지게 되다 보니 출산장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민진 씨는 고난의 행군 때 북에서 어머니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됐을 때 제가 출산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행히 이제 외가 쪽 도움을 받아서 돼지고기 국밥 장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업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업고 나갔는데 나 갑자기 눈물 나네. 그때 생각나세요? 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기를 업고 있으면 저녁에 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애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애가 걷질 못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싸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게 그냥 업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네.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인데 사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남편분은 뭐 하셨나 뭐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참 숨이 탁 막혀요. 그 국가적인 시스템이 고난행군 시작돼서 한 1년, 2년 정도는 풀어놨다가 다시 그걸 잡아들이면서 직장에 안 나가는 사람은 보안소에서 이제 규찰대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이 없어도 회사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안 봐요. 그냥 자기는 집에서 뭐 딴 일을 하면 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은 정말 행복해요. 근데 사실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가슴속이 찡해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이 어머니를 가정뿐만이 아니라 군대의 어머니, 뭐 고아의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여성들이 이제 모든 돌봄들을 국가적인 것까지 책임지게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라고 하면 나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에 대한 감정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맞아요. 이제 북한 엄마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족 아니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의 그런 대명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렇게 일부러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이렇게 여성들을 띄워주려는 어떤 목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사님 어떤가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이제 가족이 가장 이제 세포로서 기본 단위이고 통제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가족 안에서의 자녀를 사회화시키고 교육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의 혁명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있었고 모성 영웅이라고 하는 제도까지 들어오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영웅 칭호도 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북한에서는 어머니 대회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에게는 말씀하신 모성 영웅이라는 칭호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성이 바로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모성 영웅 칭호를 받아하는 박금옥 여성입니다. 엄마, 이제 내 밑에 동생이 몇이나 더 생기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아버지가 있는 웃방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10명을 돌파했지만 나보다 다음 세대가 10명이 아니라 11명, 12명을 돌파해 줄 여성이 딱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이름 가운데 글자를 쭉 보니까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가 완성되네요. 이름도까지 이렇게 지어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대내외적 위기가 있다 보니까 수령이 됐든 최고 지도자가 됐든 이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과업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선전의 효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북한에서는 어머니들을 위한 노래까지 만들었다는데요. 제목이 우리 집사람이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내 마음에 봄비처럼 따스히 스며들고 내 가슴에 노래처럼 정답게 한 사람. 이 노래 꽤 인기였다면서요? 노래도 인기였고요. 배우도 좀 잠깐 인기였어요. 왜냐면 진짜 아줌마 부대들은 완전 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노래.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우리 집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들이 불려졌고 자, 우리 며느리라는 노래까지 있습니다. 나는 저와 우리 며느리 나는 저와 우리 며느리. 북한 유행어 중에 아들이 장가 가는 날은 6.25 전쟁 나는 날이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고부 갈등도 이제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거나 이 북한의 당국도 사실 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인지하고 여성들에게 당근도 주고 회유도 하고 뭐 이러려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젊은 여성들한테는 통할까 싶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는 별로 통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 20, 30대를 장마당 세대 또는 시장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 의존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더 이상 뭐 해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선전을 하고 담론을 만들어내도 쉽게 이제 거기에 순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은 저희 때하고는 달라요. 저희 때는 죽으나 사나 당가 수령께 충성하고 죽어도 이제 조국에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의 이 정마당 세대는 돈이 먼저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뭐 세대별로 다를 수 있을 텐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어머니상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무조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라기보다는 좀 경제력도 있고 내가 좀 성공할 수 있게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머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도 자녀를 이제 능력 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도 뭐 한 집에 저희 형제 자매가 7이거든요. 네. 많으면 진짜 9, 10명도 있었어요. 진짜 많네요. 네. 그런데 저희 때는 애 둘, 야, 많다. 그다음에 셋 나면 저 모조리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을 낳아서 정말 알심하게 잘 먹이고 잘 키우자가 엄마들이 구호였어요. 남자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크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틀도 좀 바뀌었어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이 10년 동안 군대에 나가서 진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국력은 인민한테서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굳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래서 군대 안 보내기 위한 엄마들의 그 계책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거냐면 죽을 둥 살 둥 애를 공부시켜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가 엄마가 되면서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들을 변화시킨 원동력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경제력도 갖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 문화를 습득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선택권, 뭐 자율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대도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을 선택하는 문제나 아이를 낳는 문제나 키우는 문제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맞물려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얼레리굴레. 아부 떠는 거? 뭔가 조금 어색할 때 얼얼이 이르게 빠르게 듬성듬성하게. 북한말 얼러리는 그럴듯하게 둘러대어 남의 비위를 맞추는 짓이라는 뜻입니다.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처음엔 듬성듬성하게 좀 띄엄띄엄하게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다 전혀 생소한 것 같아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됐죠.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방역 수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장기전을 벌이느라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조금만 더 참고 기운 내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